여러분, 우리 모두가 입지 좋은 신축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현실 주머니 사정은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아파트보다 저렴한 빌라 한번 알아볼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래서 오늘은 빌라 살 때 꼭 알아야 하는 6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빌라도 잘 선택한다면 주거비를 최대로 줄이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면 빌라 살 때 절대 호구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울산에서 경매로 내 집 싸게 사고 싶은 분들 아래 고정 댓글 참고해주세요. 첫 번째, 막힘없는 뷰입니다. 아파트는 대부분 동간거리가 확보된 단지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 거실 기준 향만 잘 고르면 됩니다. 하지만 빌라 같은 경우 대부분 주택가 골목골목에 지어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빌라들이 사진과 같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건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빌라는 거실이나 안방 창문을 열었을 때 가려지는 건물이 없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향이라도 막혀있는 것보다 차라리 개방감 좋은 북향이 더 나을 수가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빌라 2개 중 나머지 조건이 모두 같다면 우측편 개방감 좋은 빌라가 더 좋겠죠. 정리하면 빌라는 향보다는 막힘없는 게 더 좋습니다. 두 번째는 구조입니다. 빌라는 건물을 깔고 있는 대지가 네모 반듯한 곳이 좋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왼쪽에 있는 땅보다 오른쪽에 있는 땅 모양의 빌라가 더 낫겠죠. 내부 구조는 방 3개, 욕실 2개 구조가 대체로 수요가 많습니다. 특히나 나중에 빌라 매도를 계획하시는 분들은 너무 큰 평수의 빌라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통상 빌라 같은 경우 아파트를 가기 위한 주거 사다리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형 평수 특성상 수요도 상대적으로 적을 뿐더러 평수가 커지면 금액도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금액이 높아지면 빌라 선택에 대한 메리트 역시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반대로 너무 작은 평수의 빌라 역시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대표적인 게 화면에 보시는 원룸형 구조인데요. 원룸형 구조는 전월세 임대는 잘 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매도할 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제 지인 중에도 실제로 몇 년째 원룸형 빌라를 매도하지 못하고 고생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정리하면 네모 반듯한 대지 빌라, 내부는 방 3개, 욕실 2개 구조가 가장 무난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층수입니다. 여러분들이 20년, 30년이 넘은 구축 빌라를 본다면 대부분 엘리베이터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연한 말이겠지만 구축이고 엘리베이터가 없다면 1층, 2층을 선택하시는 게 가장 좋겠죠. 여기서 혹시나 재개발 투자 목적으로 빌라를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재개발구역 빌라는 투자금이 주택, 상가 등 타 물건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는 장점이 있죠. 재개발구역 빌라를 보실 때는 1층을 추천드립니다. 왜 1층일까요? 바로 누수 문제 때문인데요. 재개발구역 특성상 연식이 오래된 건물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럼 누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겠죠. 2층이면 아랫집 1층에 누수가 발생한다면 해결해줘야 합니다. 3층 물건이면 아래 2층에 누수가 생긴다면 해결해줘야겠죠. 1층은 아랫집이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누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엘리베이터가 없다면 1층, 2층이 낫고요. 재개발 빌라 물건을 보신다면 1층을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는 연식입니다. 다음은 빌라 연식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선 신축 빌라 분양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내부 인테리어에 현혹돼서 분양받으시는 분들 의외로 많으시죠. 신축 빌라 분양가 같은 경우 대체로 금액 거품이 많이 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축업자분들이 최초 분양가에 마진을 많이 붙여서 분양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도 신축 빌라를 사고 싶다면 분양하고 3년에서 5년은 지난 물건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야 어느 정도 거품이 빠진 가격에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통 빌라촌이라고 생각하면 어떤가요? 화면과 같이 좀 오래된 구축 빌라들이 모여있는 곳이 생각나기 마련인데요. 여기서 상대적으로 연식이 짧은 빌라가 있다면 나중에 매도할 때 좀 더 용이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신축 빌라 분양은 피하시는 게 좋고 신축되고 3년에서 5년이 지난 뒤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더하여 구축 빌라들 사이에 상대적으로 연식이 짧은 물건이 있다면 나중에 매도할 때 수월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입지입니다. 아파트도 입지가 중요한 것처럼 빌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초중학교가 가까이 있다면 더욱 좋겠죠. 여러분들은 화면에 보시는 두 곳 중 어느 빌라를 선택하실 건가요? 두 빌라는 연식, 층수, 구조가 다 똑같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저는 오른쪽 빌라를 고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단지가 밀집되어 있는 곳이라면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파트 단지가 밀집되어 있는 곳의 빌라라면 그만큼 생활권이 좋겠죠. 이런 빌라들은 상대적으로 수요도 높아 나중에 매도 역시 수월할 겁니다. 여섯 번째는 주차입니다. 주차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빌라는 상대적으로 작은 땅에 효율적으로 건설하다 보니 아파트에 비해 주차 공간이 협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동네를 걷다 보면 빌라 주차장이 화면과 같이 일렬로 주차하는 곳도 있고 이중 주차를 기본으로 하는 곳도 있습니다. 당연히 좌측편
1열 주차를 할 수 있는 빌라가 좋겠죠. 자, 이렇게 빌라 살 때 중점적으로 봐야 할 6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그럼 반대로 절대 사면 안 되는 빌라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불법 확장 빌라입니다. 저희가 빌라 매물을 보고 있는데 엄청 싼 빌라가 있다. 그럼 의심부터 하셔야 합니다. 1층이면 저층이라 좀 싸게 나왔나? 할 수 있는데요. 1층도 아니고 3층, 4층인데 엄청 저렴하다? 불법 확장이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통상 4층 이상 빌라를 건축할 때 햇빛을 가리지 않기 위해 일정 거리를 띄어서 건축을 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9m 이상, 즉 4층부터는 옆집 경계선으로부터 거리가 더 멀어져야 하는데요. 따라서 아래층인 3층보다 좁게 4층을 건축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이때 3층 지붕 바닥의 일부를 4층에서 외부 공간으로 쓸 수가 있는데요. 이를 베란다라고 합니다. 베란다는 주거 용도가 아니기 때문에 연면적에서 당연히 제외됩니다. 즉 베란다는 지붕이 없어야 합니다. 지붕을 씌워서 활용하게 되면 건축법상 불법이 되는 거죠. 그럼 베란다 불법 확장을 어떻게 알아보지? 건물 외관만 봐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본래의 건물과 불법 확장한 부분은 외관상으로 봐도 건축 재질이 다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확장된 벽의 마감 이음새가 어색한 경우도 많죠. 즉 3층과 4층 사이 모퉁이 부분 재질이 다르다면 의심을 하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빌라 보실 때 이게 싼 건지 비싼 건지 파악이 잘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아파트에 매물 시세나 실거래가 잘 나와 있으니 문제가 없는데 빌라는 시세 파악이 상대적으로 어렵죠. 간단히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제 주변 비슷한 조건의 빌라가 얼마에 거래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부동산 플래닛이라는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좌측 맨 위쪽 매수를 원하시는 빌라 지번을 입력합니다. 그럼 스크롤바를 내려보면 실거래 데이터가 나오는데요. 이게 가장 정확하겠죠. 그런데 신축 빌라라면 실거래 데이터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오래전, 예를 들어 10년 전에 거래된 데이터라면 지금 시세와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습니다. 신축 빌라 시세를 알고 싶다면 좌측 메뉴에 준공연차를 5년 이내로 설정해 주시고 주변 실거래 내역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거래 연도는 최근 3년 이내로 설정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최근 거래 내역을 보는 게 중요하니까요. 마찬가지로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게 30년 넘은 구축 빌라다. 그러면 준공연차를 30년 넘은 물건들만 보면 되겠죠. 간단하죠? 자세한 시세조사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위쪽 영상 태그를 해두었으니 참고해보세요. 자, 이렇게 피해야 하는 빌라와 빌라 시세조사하는 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그럼 이 빌라를 시세보다 더 싸게 사는 방법 없을까? 물론 금매를 찾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보다 더 싸게 사는 방법은 바로 경매를 이용하는 건데요. 경매는 입찰가를 본인이 직접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금매보다 저렴하게 살 수 있습니다. 물론 권리분석이니 현장조사, 병도 등등 번거로운 과정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시세보다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거라 생각합니다. 또한 빌라는 아파트 대비 입찰 경쟁이 낮기 때문에 아파트 대비 훨씬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시세보다 저렴하게 산다면 나중에 팔 때도 리스크가 줄어들겠죠. 영상 아래 고정 댓글 확인해보세요. 빌라, 아파트, 주택 등 최신 진행하는 울산 경매 물건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최근 9월 7일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내용을 요약해보면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대출 규제를 통해 수요를 억누르고 공공, 즉 민간이 아닌 정부 주도로 공급을 늘려서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 외에는 부동산 시장을 감시하는 기구를 신설하겠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자체장이 아닌 국토부 장관이 직접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도 들어갔습니다. 원문을 쭉 보다 보면 공공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공공이 주도하면서 공급이 원활히 된 적이 있었나 싶습니다. 이런 식의 시장 상황과 맞지 않는 부동산 규제가 계속된다면 집 사기가 더욱 어려워지게 될 것이고 다주택자분들은 똘똘한 한 채로 주택수를 줄이는 쪽으로 생각을 하실 겁니다. 진작부터 주택수를 줄이고 계셨을 겁니다. 주택수를 줄이게 되면 시장의 전월세 매물은 더욱 줄어들겠죠. 그럼 수요 공급 법칙에 의해 전월세 가격은 오르게 될 겁니다. 그러면 매매 금액 역시 밀어 올릴 수 있겠죠. 문정부에서도 그렇게 수많은 부동산 규제 정책을 냈는데 어떻게 됐나요? 결국 가격은 폭등했었죠. 부동산 시장 상황과 무관하게 정권에 의해서 일관된 정책을 유지하는 게 개인적으로 좀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은 빌라 구매할 때 알아야 할 조건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제 채널 구독하시면 부동산, 울산 경매시장 유용한 정보들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